네, 안녕하세요. 남원에서 왔습니다. 남원시의회 김희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남원시의회에서는 최연소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생긴 것은 좀 30대 같은데 40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평소 존경하는 저희 안호영 의원님과 큰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실 줄 몰랐어요. 그만큼 소멸과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지역의 주민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많이 듣고 저도 배우고 가는 자리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민자치에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가장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과 기존의 수건사업과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대답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위원회가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복지면 복지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가져오는 거 보면 결국 농로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만 여기 복지에 들어가 있고 농촌에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따른 문제. 그래서 저희 2022년 예산 편성 지침이나 올해 예산 편성 지침도 보면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위원회 지금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는 저희 주민자치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보다 더 강력하게 있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안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평가하고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까지 주민들이 우리가 이번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니까 1,017억 원 들이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이 내년도 8월에 시범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재정 운영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반갑게 느껴졌어요. 이게 지방자치법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이게 지방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그 시민사회에 힘을 주려면 예산하고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산에서 어떻게든 주민의 역량이나 주민의 힘을 보여주게끔 해야 하는데 예산 따로 지금처럼 편성 따로 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심 있게 수건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이 좀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기 지역에서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문제 하나를 좀 꼬집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 때문에 제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좀 대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하고 연계점에서 보면 건전한 그리고 좋은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좀 많이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후위기에 관한 저희 시민단체 모임이 있는데 연단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그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관련 유명한 강사들을 좀 섭외해와서 얘기를 듣고 지역의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정책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 요구도 하고 해서 좀 끌어가시는데 이분들은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이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시민단체에서 성공 경험이 없다. 근데 저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남원 지역이나 이 소규모 도시에서는 단체를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뿔뿔이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서 딱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에서의 성공 경험을 맛보게 하려면
여기에도 그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지역에서 좀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 시민의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위원회, 법정위원회도 있고 임의위원회도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그 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한 사람의 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11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위원이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꼭 들어가야 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행정에 거수기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행정에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위원회 가면 다 같은 분을 만나게 돼요. 저도 그렇고 한두 분만 좀 변경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요즘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모바일 투표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행정에서는 이런 시도를 안 할까, 이렇게 앱을 좀 활용해서 다른 것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1억 원 이상 아니면 30억 원 이상의, 사실 저희 SOC 사업 100억짜리 들어와도 시민들에게 이게 필요하냐고 우리가 묻지 않아요. 그쪽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의견만 들어서 그게 마치 지역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고 스마트 뉴딜 시대에 맞게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 안에서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처럼 카테고리를 영역별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건 항상 전주시도 그렇고 위원회 조례에 청년 참여율을 20% 이상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청년들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저희 여성분들 특히 좀 많이 위원회 성비 4대6 이렇게 조항이 있지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데 실제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서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묻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번 이 발제 준비하면서 같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정치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앱 개발을 해서 플랫폼 정치를 제안 주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소득 보전이나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축산업 포함한 그 가구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에서도 호계농을 육성하든지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 정주할 수 있고 일자리 문제가 없어야 계속해서 인구를 늘릴 수는 없지만 그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게 이렇게 정주 여건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린뉴딜하고 좀 엮어서 이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활용한 비를 좀 활용해서 특산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소멸과 좀 연계점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